창밖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에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른 뒤에 박하윤 여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텅 빈 아파트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파묻혀 살았건만 은퇴 후 찾아온 적막감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림을 꾸려나간 지 오래였고 간혹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유일한 낙이었다. 어머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시고요. 얼마 전 딸아이가 살갑게 건넨 말에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어색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박 여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자원봉사자 최수혁이라고 소개하며 박 여사의 옆자리에 앉아 능숙하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어르신, 천천히 하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수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박 여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친절에 어색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최수혁은 교육 시간 외에도 박 여사에게 꾸준히 연락해왔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점심 식사는 하셨고요? 짧은 안부 문자에도 박 여사는 괜스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최수혁은 자신을 아내와 사별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박 여사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것을 존경한다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박 여사는 마치 젊은 시절 남편과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꼈다. 함께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소박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기도 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져 갔다. 어느 날 최수혁은 평소보다 조금은 진지한 얼굴로 박 여사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르신께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작은 액수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노후 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박 여사는 망설였다. 평생 돈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터라 투자는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최수혁의 진실돼 보이는 눈빛과 제가 다 알아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다정한 말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와 아껴 모아둔 비상금을 합쳐 최수혁에게 건넸다. 며칠 후 박 여사의 통장에는 최수혁이 말한 대로 약간의 수익금이 입금되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마치 큰 돈을 번 것처럼 기뻤다. 무엇보다 최수혁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르신, 이번에 아주 좋은 부동산 개발 사업 건이 나왔어요. 여기에 투자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수혁은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과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박 여사를 현혹시켰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급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투자하셨어요. 박 여사는 고민에 빠졌다. 액수가 너무 컸고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최수혁은 자녀분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이런 좋은 기회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고요. 라며 교묘하게 박 여사를 구슬렸다. 그의 달콤한 말 속에는 우리 둘만이라는 특별함과 은밀함이 담겨 있었고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울타리 안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결국 박 여사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예금과 적금을 해지했다.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그녀는 최수혁과 함께 맞이할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상상했다. 외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적막함 대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삶을. 한편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젊은 청년 김선우는 최근 박하윤 여사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하던 박 여사가 최근 들어 부쩍 밝아진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수혁이라는 자원봉사자와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최수혁은 너무도 완벽하게 친절했고 그의 배경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김선우는 정기적인 가정 방문 상담을 핑계로 박 여사의 집을 찾았다. 박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지만 대화 중 간간히 큰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최수혁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드러냈다. 선생님, 요즘 혹시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안색이 조금. 김 선생 왔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그런가 봐요. 박 여사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김선우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떠올렸다. 혹시 박 여사도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갔다. 김선우는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김 선생은 아직 젊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최 선생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라며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수혁을 향한 박 여사의 맹목적인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깊어 보였다. 김선우는 더 이상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박 여사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는 복지관 기록을 통해 최수혁의 연락처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그는 박 여사 몰래 최수혁의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유사 사기 피해 사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최수혁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박하윤 여사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한꺼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건이에요. 라며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매각하여 투자할 것을 강력하게 종용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그린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평생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해돋이를 보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박 여사가 평생 꿈꿔왔던 그러나 남편과 함께 이루지 못했던 로망 그 자체였다. 최수혁은 위조된 부동산 계약서와 가짜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박 여사를 안심시키려 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며 투자의 안전성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다. 박 여사는 이미 최수혁에게 깊이 빠져 있었지만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선생님,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최수혁은 박 여사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채고 더욱 집요하게 그녀를 압박했다. 때로는 애원하듯 부드럽게, 때로는 서운함을 내비치며 단호하게. 박 여사는 결국 은행을 찾아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 은행 창구에 앉아 복잡한 서류들을 마주하니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최수혁의 달콤한 속삭임과 그가 그려주는 황홀한 미래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최수혁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박 여사에게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선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끌려 은행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선우는 초조한 얼굴로 자신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박 여사 앞에 펼쳐놓았다. 최수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된 곳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보여준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은 이미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사기로 판명된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심지어 최수혁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역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최수혁은 선생님의 전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박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김선우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최수혁의 사소한 거짓말들과 앞뒤가 맞지 않았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수혁이 선물했던 작은 난초 화분은 알고 보니 복지관 화단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고, 그가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별한 아내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설의 한 구절과 똑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혁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 다정한 남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파고든 교활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평생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황혼기에 어렵게 찾았다고 믿었던 마지막 희망과 설렘까지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최수혁에게서 연이어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은행 일은 잘 되어 가시죠? 제가 지금 그리로 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소름 끼치게 들렸다. 박 여사는 김선우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김 선생,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쳐온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저 아파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선우는 박 여사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후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카페로 들어섰다. 박 여사는 경찰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상세히 진술했다. 최수혁과의 만남부터 그에게 돈을 건넨 과정,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강요받았던 상황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경찰은 박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최수혁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최수혁은 박 여사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며 은행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고 그는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차 안에선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대포폰 그리고 다른 노인들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는 박하윤 여사 외에도 수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문 사기꾼이었다. 그의 진짜 이름도 나이도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박 여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비록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는 지켜냈지만 이미 최수혁에게 넘어간 돈은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의 외로움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김선우는 묵묵히 박 여사의 곁을 지켰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네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박 여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박 여사는 김선우의 꾸준한 격려와 도움으로 아주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자녀들도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살뜰히 챙겼다.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박 여사는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았다. 여전히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했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지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김선우가 새로 개설한 금융사기 예방교실에 조용히 앉아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노인들 앞에서 용기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도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당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믿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무나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격려하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박하윤 여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와 관계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